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2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며 위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징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제 좀 추운 것 같다. 에어컨 꺼봐. 이제 진짜 반팔 끝이네. 반팔 끝. 책상이랑 투명인간 경허일화가 3번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4번. 뭐냐? 깨친자의 벌레가 먹은 위러스도 왔고 쪽방에서 도인나다도 했고 배 위에서 노는 독사도 했고. 몇 번 했냐 지난번에? 저 PPT가 몇 번인가? 이 PPT 몇 번이야? 저 183번? 283번이야. 183번이야. 183번인가 보지. 원성문 장좌부라. 저거는 뭐고? 저거보다 훨씬 뒤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했냐? 아이고, 저거보다 훨씬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어디냐? 일단은 어디까지였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영국문 한 것 같은데 207? 208 207, 208로 가봐. 이것이 화강동진이요. 이거 전성문 비슷하네. 그 번호를 써놔야 된다니까. 끝나는 번호를 안 써놓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 옹산 스님 얘기인데, 옹산 스님 앞에를 안 했던 것도 같고. (204) 205 한번 해볼래? 205. 그렇지. 이러한 경허선사의 용맹 정진은 과거 조사 스님들의 정진, 과거 역대 조사 중국을 통틀어서도 경허선사처럼 이러한 정진은 좀채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드문 일이죠. 그리고 어떤 역대 조사의 선오록에서도 이런 경허선사 같은 이러한 그 보임을 하신 분은 없어요. 하늘 아래 땅 아래 없지요. 그래서 석가열애로 이러한 대선지식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석가열애로 이 불교 사상에 이런 분은 없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위대한 우리의 대선사 경허스님 이야기를 작은 방에서 도인나다라는 이름으로 옹산 스님이 책을 조그맣게 펴내셨어요. 그걸 보시면 알고, 경허선사의 수행담을, 경허선사의 오도는 일 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의미의, 한국불교가 아니에요. 세계불교죠. 의미의 선불교의 숨결을 살려내신 분이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 과간이죠.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가 넘쳐나는 홍수처럼 넘치는데, 이 경어선사 이거 경어홍연지 유튜브는 그냥 바람바페 등불같이 그냥 찰랑찰랑 풍랑 속에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몇 명이더라? 263명.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2명이 들어왔더라고. 아주 과간이요. 그런 분들이 그 풍랑 속에서 이 경어선사를 만난다는 거는 참으로 희유한 일이고, 또 우리 경어선사가 이 지금 현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신 분인데 이거를 모르죠. 특히나 그 경어선사는 일제히 암흑기 속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고, 억압과 핍박받는 민중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온몸으로 같이 아파오신 분이다. 아이고, 우리 용산 스님 어찌 이렇게 잘 쓰셨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강동진이며, 깨달음을 자비로 회양시킨 표본인 동시에 선사의 회양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왜 못마땅하게 여겨? 왜? 우리 경어선사 선사의 회양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짓거린 자 있잖아요. 뭐 환속, 은둔, 과부를 얻어서 뭐라더라, 참회 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지양하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경어선사를 선양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세대가 또 가면은 경어선사는 진짜의 전설 속의 인물로 아무도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자는 선사의 수행처가 그토록 작은 방에서 나왔음을 주목한다. 즉 작은 방에 도인나다잖아요. 그래서 옹산 스님은 이 작은 방에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하나 누우면 거의 받는 이 작은 방, 이름은 그 이름도 위대한 원성문이더라. 이 작은 방을 보고 깨달았던 사실이 작은 집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나 이거 쓴다고 했는데 써야 돼. 경허선의 요체, 이씨, 경어선의 요체는 뭐더라? 중도불이다. 맨날 얘기했죠. 그러면 중도가 뭘까? 또 불이는 뭘까?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요. 중도는 뭐고 불이는 뭐고.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작은 집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 작은 방에서. 작은 집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라고 옹산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목도 작은 방에 도인나다고. 작은 방에서 도인나다. 네, 여기에 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여기서 나온 거겠죠. 나는 경어의 수많은 일화 중에서 나녀와의 동숙에서 가장 뜨거운 감명을 받았다. 그렇죠. 누구나 거의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나의 스승을 만났다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너무나 초인적인 일화 속에서 경어의 깨침과 닦음, 그리고 대해탈과 대자유, 그리고 중생제도의 사상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누구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경어선사가 그 몸으로 행한 중도 불의의 실천의 극치가 어디예요? 나녀와의 동숙이죠. 야, 이름도 재밌어. 나도 동숙할래. 나도 나녀랑 동숙할 거야. 옛날에는 나녀가 많았어요.
문둥이들도 많고 문둥이 남자도 많아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갈쿠리를 하고 와. 그러니까 이제 팔뚝이 없으니까 여기다 갈쿠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이게 뭐죠, 밥 달라고, 예, 그거 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동네에 뭐 문둥이가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경어선사는 나라면 뭘 하겠어요. 나녀와 같이 잠을 자. 그리고 나녀의 콧구멍이 다 이게 콧구멍이 없어요. 콧구멍이 없는데 그 콧구멍에서 고름이 떨어지는데 고름을 입으로 빨아줘. 그리고 거기다 밥을 넣어줘. 어? 그리고 나녀가 숟가락에다 밥을 넣어주다가 밥을 질질 흘리면 그 밥 도로 주워 먹어? 아이고. 네. 이러한 경어의 모습을 보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어선사가 나녀와의 동숙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는 말이 당연한 말이죠. 그게 끝판왕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말 그대로 중도 불이에요. 둘이 아닌 한 몸으로, 하나로. 중도의 실천행, 불이행. 그래서 둘이 아닌 나녀와 같이 그렇게 자고 보면은 나녀의 허벅지비고 그냥 막 코를 드리링드리링 하고 주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뭔 말인가. 예, 그리고 또 밤마다 내려가가지고 그 해이사 밑에 있는 그 나녀촌, 문둥이촌. 옛날에 문둥이촌이 몇 개씩 있었어요. 그 물레방앗간에 가서 문둥이촌에다가 희미한 등불 하나를 놓고 그 문둥이들을 다 치료해. 그냥 전부 다 일일이 막 그냥 입으로 빨고 고름 뽑아내고, 예? 해보라고. 못하지. 이것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경어선사는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죠. 경어선사 건드리면 뭐 한다? 탈난다. 건드리지 말라고. 나도 건드리지 마. 나도 건드리면 탈나.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가슴이 뭉클뭉클하죠. 왜?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어선사가 수행이 대단한 것은 문둥이 나녀에서 끝판왕인데, 그 문둥이랑 잔거를 가지고 여자랑 잠잤다. 또 여자랑 잡아 한번. 문둥이 여자랑 잠잘 수 있니? 그래가지고 소문을 나가지고 뭐 카더라 누구랑 잤다고 하더라. 아이고. 그래서 대선사는 수행이 힘들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무언의 책찍을 내려주신 분이며, 그래서 늘 우러르며 그리워하는 나의 초인이죠. 뭐 위대한 나의 스승 오냐? 그래서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서 한다. 어쩔래? 근데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다를 수업 시간마다 노래를 불렀더니 누가 이걸 보내왔어요. 처음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으로 이것이 과연 곱게가 되나 안 되나. 배가 고파서 속이 쓰려서 살 수가 없어. 아유, 배가 고파. 그거보다도 안 내. 그 뭐지? 그 무슨 차, 둥글레보다 고마운데 둥글레도 맛있어요. 그래서 창호지문을 열면 그 문제의 방 크기가 채 한 평도 안 돼요. 어디 있냐 없냐 우리 사진이. 내 컴퓨터 바탕화면은 전부 그 원성문이에요. 천장암을 여기다 갖다 들이다 놓고 수십 년간 천장암만 보고 살아요. 바탕화면이 나는 천장암이야. 그래서 경어선사 원성문이 있지요. 그 방이 그 말 그대로 진짜 한 평도 안 돼요. 뻗을 수 없어 다리를. 이 방이 시대를 넘어 우뚝 솟은 선의 산맥으로 추앙되는 대선사가 거처했던 방이란 말인가? 여기가 육척장신이 아니고 구척장신. 이거 지워줄래? 사람들이 하도 육척장신 하는데 육척 갖고는 경어선사가 안 돼요. 육척은 180이랍니다. 근데 경어선사는 구척이라 2m래요. 2m. 그때 당시에 2m는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2m가 있더만. 지금은 가끔씩 2m가 보여.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 구척이 없어가지고 경어선사가 대단했죠. 저 지팡이가 1m가 넘으니까 2m 같아.
그래서 경허선사가 구척장신이 경허선사가 잠을 주게 해서 그곳에 누우려면 꽃이 안에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등이 휘어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더워요. 아이, 미치겠다. 아유, 아직 안 되겠네. 안 틀으라 했더니 땀이 줄줄 흘러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장자불화를 했다는 것은 물론 보임을 하기 위해서도 장자불화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장자불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설명이 없이도 당연히 눈대중으로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천장암을 못 가신 분, 죽기 전에 천장암 가자. 원성문에 가서 한번 똥 깔고 앉아보자. 그거 등 해 얼굴도 놓치지 마라. 천장암 인법당에 걸려있는 염공문. 염공문 여기 있는데, 요거 염공문. 염공문 지난번에 설명했죠. 염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부가 다 있다. 천장암에 걸려있는 염공문과 경허선사의 수행행방인 원성문, 이것들은 그가 어떤 자세로 정진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염공문 자체가 뭐가 다 들어있다, 체와 용이 다 들어있다 했죠. 또 그거를 놓치는 분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다시 안 써줄 건데, 그래도 혹시 놓친 분이 있을까봐 이거는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와 용이 한꺼번에 들어있다라고 말했죠. 반드시 염공문은 체와 용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니까 도대체 그게 뭔 말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몰라요. 염은 용이고 궁은 체고 본체예요. 본체. 즉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옴자 있죠. 옴자. 옴 아무커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음, 또 옴마니 밤매음, 굉장히 많죠. 옴 가라지야 사바, 옴 뭐 어쩌고 하잖아요. 옴 아르느께 사바. 앞에서 옴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 진리의 총체의 한 글자가 옴이에요. 여러분도 좋아하죠, 이 옴? 이게 본체야. 이게 본체이면서 체와 용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죠. 왜? 본체를 떠난 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을 또 떠난 본체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체와 용이 한꺼번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우리 당체 짤인가? 혹시? 우리는 체와 용을 같이 갖고 다니나? 혹시? 지금 듣고 있는 그게 용과 체인가? 혹시? 언제나 함께 있는 그게 용과 체예요. 다른 데가 또 체와 용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데가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당체, 이게 체와 용을 겸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동학사에서 려사미거바 사도래의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의 피눈물 나는 용맹정진이 그랬던 것처럼 경허선사의 천장사 보임도 역시 경허선사는 구척장신의 몸을 두이지 않고 내내 장자불화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더라? 원성문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성문이라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지난번도 말했지만 경허선사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그 현판이. 가서 보시면 되고, 또 영국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경허선사 처음 오시자마자 영국문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원성문을 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만이 성취됐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임장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보임을 하고 있더라, 내가 여기서 원만이 성취되었더라를 대중에 알리는 건데, 그게 바로 경허선사의 위대함이죠.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니까.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왜냐면은 누가 감히 영국문이라는 말을 씁니까? 살다 살다가 별꼴을 다 봐야 되는, 살다 살다가 영국문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영국문이라는 자체가 이미 뭐더라, 우리의 본체 자리와 체화용을 다 드러내는 것이라, 그거는 인법당에다 써붙여놨고, 이 원성문은 내가 지금 원만히 성취하고 있다. 뭐를? 보임을, 깨달음을 다시 한번 보임 장양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더 단단히 다지는, 그러한 보임 과정을 거치세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깨달음 잘하면 말이지. 그거를 우리 해암 스님은 공들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공. 그래서 공들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왜 공들인다고 해야 하네요. 공들인다고 하죠. 불공들이러 간다, 뭐 한다, 공. 이거. 이 공들인다는 게 곧 보임이더라고요. 보임. 그러니까 반드시 깨치고 나면 그 화두를 깨쳤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보임이 쉽게 말하면 뜸들이는 거랄까, 계속 다지고 해갖고 무르익고 숙성시키게 만드는 게 보임이고, 공들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이 공들이라는 말은 해암 스님이 하신 건 아니더라고. 거기에 나와요. 보조국사 수신결에 가면 그 공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거는 이제 해암 스님을 통해서 들었죠. 이리하여 이곳에서 구한말 꺼져가던 한국 불교 선맥의 불씨를 지폈던 이 위대한 순간은 탄생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전통 선불교의 가나선의 싹이 다시 발화해서 오늘날 한국 불교를 바로 세웠던 것인데, 오늘날 한국 불교가 자꾸 이상하게 이빠사나니 무슨 무시로 자꾸 흔들리려고 하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이없는 말을 많이 듣는 게, 지금 이 가나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가나선을 더 해야지요. 왜냐, 가나선이라는 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모든 함령들이 존재하는 이상, 중생들이, 꾸물꾸물한 중생들이 존재하는 이상,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깨달음이죠. 벗어나야죠. 무생법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달나라 가면 뭐 하겠습니까? 달나라 간 놈이 내내 또 그놈이 또 함령인데, 어디를 가던 꾸물거리는 것들은 다 함령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깃틀들이 반드시 본인이 신령한 깃틀임을 깨달아 아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없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가나선은 특히. 원성문과 거의 흡사하게 작은 방으로 성인 남자 셋이 눕기도 벅창, 이거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수월, 해월, 만공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경허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뒤 2년 뒤에 오죠.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1879년에 깨달았는데 수월이는 1881년에 찾아와요. 천장암으로. 그래서 또 동학사에서 공부하던 또 그 만공과 같이 오죠. 뭐 경허선사는. 그러니까 만공은 동학사에서 누구? 진암스님. 진암스님이 만공스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동학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경허선사가 동학사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 아시죠? 그 이야기. 그 만화 보선이 발걸음은 항상 반듯하게 해야 되고 무엇이 어쩌고 마음가짐은 바르게 해야 되고 하니까 경허선사가 다 뒤집어 버리죠.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게 더 옳고, 고든 것은 고든 것대로 옳고,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옳고, 조리는 새야 마시고 해가지고 그걸 듣고 만공이 마음이 움직여서 동학사에서 공부하다가 넘어와요. 어디로 넘어와? 천장암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또 정해사에서 정진했던 해월이는 해월 스님은 또 스승이 또 달라. 또 뭐죠? 해월 스님 그거는 뭐예요? 해안이야. 해안인데 해안 스님의 또 제자가 또 다시 어디로 넘어와? 천장암으로 또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셋이가 비슷비슷한 시기에 셋이가 넘어와가지고 모두 경허선사를 모시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만공 스님은 채공으로 일하고, 수월 스님은 부목으로 일하고, 해월은 원주로 일하면서 셋이가 아주 오손도손 그 작은 방에서 경허선사 옆방 그대로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아. 열어보면 알아. 그래서 경허스님 방보다는 조금 커요. 그리고 셋이가
거기서 5년 동안 1800 경화선사가 80년에 넘어오시니까 81년부터 81, 82, 83, 84, 85까지 5년간 거기서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넘어갑니다. 제24화. 이거 지금 1강이지. 제24화. 그러니까 얘가 허. 여기서 허는 말 그대로 허참 이 소리예요. 허참. 허주가 허당 맹꽁문이었구나. 예, 여기서 허주는 누구예요? 허주 덕진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경허선사가 이제 그 당시에 허주 덕진이 막 생불로 이름을 날려요. 그래서 허주 덕진으로 경허선사의 법을 이으려고 그러니까 사법처를 찾아가지고 경허선사가 무사자오 했잖아요. 스승이 없이 무사자오를 해버리고 나니까 사법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처를 이 허주 덕진으로 하려고 사법처를 허주 덕진으로 해보려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 허주예요. 경허선사는 무사자오를 하죠. 무사자오를 해서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이으려고 했다? 허주 덕진으로 이어보려고 이제 그 시도를 하죠. 하는데 허주가 허당 맹꽁문이에요. 시기는 1881년 보임을 끝내고 1년 반의 보임을 끝내고 6월 달에 이걸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사는 또 이건 누구 거요? 이거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나오는 내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대사는 또 어느 때에 새끼를 쳐가지고 달아난 새끼 친 다음에 달아난 벌을 받아서 벌통 속에 넣으라고 만든 벌통에 집번거지 하나 하고 그 벌통에 이렇게 벌집 있잖아요. 그 집번거지가 있답니다. 하나 하고 주장자 하나 하고 여기 인필급 이 시가 있어요. 이 시가 경허선사가 보내는 거죠. 인필급 차심서 한다면은 부츠로 인연하여서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정서가 괴롭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차계 경계 이 경계는 뭐더라? 누구랑 한 공수이가 함께 누구랑 이것을 나눠 갔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5개가 한꺼번에 이어져야 되는데 왜 한 개가 없냐? 공수이 곡백 이거는 곡은 까마귀 그 다음에 백은 백조죠. 이게 그래서 말하고 까마귀는 희고 검고 그죠? 그래서 곡 세조자죠. 세는 희고 흑 검고 그것은 맘과 말 밖의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수이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고곡 새가 검은 것은 마음과 말 밖의 일이다. 심언외니까 말 밖의 일이다. 이것도 빼먹었는데 무생 이거 시를 하나를 얹어줘야 되겠다. 잠깐만 찾아서 봐야 되겠다. 이게 경허선사 이게 경허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지은 첫 번째 시거든요. 힘들어 시간부터 힘드네. 요거 3개, 4개, 5개 다 해주면 좋은데 이 5개 다 해주면 좋은데
뭐냐, 이렇게 해서 해줄까? 요거는 경허선사가 그 허주 덕진을 찾으러 그 가을에 가요. 1880년에 이게 마곡사를 갔는데, 마곡사에서 허주덕진을 만나러 갔는데 허주가 없어요. 그래서 소조일탐 만산추여, 소조일탐은 소슬한 가을, 이 가지조자잖아요. 소슬한 나뭇가지가 일탑이 뭐예요? 일탑이 뭐랬죠? 아, 이게 칠한절구라 그랬구나. 아까 좀 개수가 안 맞는 날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칠한절구네요. 오원절구가 아니고 칠한절구네. 소조 일탑 만산추요. 소슬한 가을바람에 나뭇가지가 일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책상 걸상이죠. 누구? 그 허주덕진의 책상이에요. 선하는 책상만 소슬한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거 위에 만산추, 아주 그냥 가득한 산에는 가을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마곡사는 뭐예요?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잖아요, 원래가. 근데 마곡사는 여름 춘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추갑사, 갑사는 가을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가을에 갔는데 가을이 그냥 만산에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슬한 나뭇가지가 일탑이 평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평상이 아니고 개인 선하는 걸상이죠. 탑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온 산이 가을이 무르익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열반광 부진유라 이런 얘기예요. 대열반의 광명이 부진, 끝이 없이 전부 다 쫙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곡사의 풍경을 지금 경허선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풍경? 가을 풍경이 대열반 광명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열반의 대광명이 다음없이 끝없이 부진, 끝없이 펼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외유성사 총미해라. 외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성사가 있다 해서 가봤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성사가 중요해요. 외유 성사, 이게 경허선사 시 1번 시인데 정말 우연하게 1번 시를 하게 되네. 끝판왕이죠. 경허선사가 깨닫기 전에는 절대 시를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이거 마곡사 가가지고 허주덕진을 만나가지고 법을 좀 어떻게 그 허주덕진의 제자로 이어볼까 하고 갔는데, 허주가 경허를 몰라보죠. 그래서 레이오 성사,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성사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갔어. 이 성사를 가만히 보면은 보통 우리는 이 성사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쓰죠? 주로? 에이씨. 그래, 에이씨. 가자. 뭐냐. 내가 넣어줄게. 시간? 그러면 내가 못 살아. 어디 갔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 여기냐? 괴로워 눈물처럼 괴로워. 또 어디 갔냐? 뭐냐? 너무 아까운 시라. 너무 아까운 시라. 또 힘들다. 복사. 됐나? 다 했다. 또 경화선심은 끄고, 그 다음에 이건 켜고
되겠냐? 끊어. 시간이? 에이구, 너무 시간은 왜 또 빨리 가냐. 조금 남았네. 조금 남았어요. 이거 설명하고. 그래서 어디 갔어? 아니, 지금 해온 거 요거. 그래서 이게 지금 경호선사 265수 중에서 1번 시예요. 1번 시인데 요거 좀 내려봐요. 왜 이건 이렇게 돼 있지? 아니 1번 예 1번 다 올라가네. 이게 가지고 퍼오면 이게 올라가나 보다. 얘가 3번 말고 1번. 이 퍼오면은 이게 그 올라가는구나. 원문은 안 그런데. 어쨌든 레이유 성사 종미회로 레이유 성사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성사가 이때서 가봤다 이 말이죠. 근데 저 성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은사, 뭔사 또 뭐 선사 이런 사를 하지만 저런 성사는 안 써요. 왜 성사는 안 쓰죠? 저런 성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허주 덕진한테 지금 경호선사가 성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없어요? 성사라고 쓰고 있죠, 저기. 레이유 성사. 어이씨. 이 성품 성자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레이유 성사. 아이씨. 어디 갔냐. 레이유 성사. 레이유 성사인데 이 성자가 중요하죠, 지금. 왜냐면은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있어요. 성품. 그러면 곧 뭐를 말하는 거다. 성품은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성품은 곧 이 깨달을 오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자를 스승으로 하는 거죠. 깨달은 스승이 있다고 해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냥 스승이 아니고 뭔 스승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혹시 깨달은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레이유 성사가 있다 해서 이게 성사를 가만히 보면은 성인 성자도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딱 이 성품 성자를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성자를 쓸 때 뭘 쓰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뭘 깨달았다고 하죠? 우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뭘 깨달았다고 해요? 성품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성. 불성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또 뭘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성자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한테 필요한 사람은 성사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은 자. 성인 그런 거 필요 없어. 깨달은 성품 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경호선사가 레이유 성사, 믿을 만한 이름이 알려진 성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갔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갔죠? 이거 마곡사예요. 마곡사를 갔는데 이 밑에 그림은 곰나루예요. 이 마곡사가 아니고 이건 곰나루예요. 그래서 레이유 성사 종미해요. 종은 끝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렸는데 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 허주 덕진이 출타를 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여기 마침내 종자를 넣은 거예요. 성사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마침내 끝내는 만나지 못하였고 그래서 되돌아오다가 경호선사가 어디를 들려요? 이 곰나루를 들려요. 이거 직접 찍은 거예요. 내가 가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못하였고 이 콩나루 공주 땅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곰나루가 공주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공주를 우리가 곰나루라고 해야 하네요. 공주를 우리가 곰나루라고 해요.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웅진이라고 하잖아. 웅진. 곰웅자에다가 이 나루터 진자를 써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리가 7개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 사리 빼고
화장 요거다 갖다 공주 곰나루다 뿌렸죠. 그래서 이 곰나루는 공주에서는 유명하죠. 일단은 여기서 끊겠습니다.